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경제관료 강좌를 맡은 홍재환입니다.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경험입니다.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강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경제 분야 주필인 비냐민 에펠바움은 자신의 저서에서 미국의 1969년부터 2008년까지의 40년을 경제학자의 시대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활약이 그만큼 두드러졌던 시대라는 의미에서 그처럼 명명한 것입니다. 저는 이에 빗대어 한국의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의 30여 년은 경제관료의 시대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경제발전을 주도했던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경제관료들의 역할이 더 중요했으며 경제관료들이 더 빛을 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시기는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이 이루어졌던 시기와 겹칩니다. 그 결과 당시 총리, 경제부총리, 경제부처 장관 등 고위직에 올라 세인들의 주목을 받으며 선봉에 서서 경제정책을 이끌어갔던 경제관료들은 오늘날까지도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끈 인물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이러한 경제관료의 시대를 대표하는 경제관료들의 활약상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고자 합니다. 이 강좌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당시의 경제 관료 중 누구를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시간 제약상 소수의 인물만 소개해야 하는데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7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각각을 대표하는 경제관료를 2분씩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강의부터 총 11번의 강의를 통해 1분 또는 2분씩 총 14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 살펴볼 14명의 경제관료는 화면에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어떠한 주제에 대해 어떠한 분을 선정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50년대 전쟁을 겪고 재건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경제관료로는 백두진, 송인상 2분을 선정했습니다. 2분에 대해서는 각각 2주차 강의와 3주차 강의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1960년대 경제기획원의 전성기를 이끌면서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경제관료로는 장기영, 김학렬 2분을 선정했습니다. 2분에 대해서는 4주차와 5주차 강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경제 외교입니다. 경제 외교는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했던 외자 도입, 수출 등과 관련하여 중요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양윤세, 황병태 2분을 선정했고 6주차 강의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도 중요했습니다. 이를 고려해 네 번째 주제로 한국 과학기술 분야의 개척을 선정했으며 과학기술 분야 개척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최영섭 선생과 해외 유치과학자 1호로 중화공업화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김재관 선생에 대해서 7주차 강의에서 소개하려 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1970년대 중화공업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중화공업화를 이끌어간 김정념, 오원철 선생에 대해 8주차, 9주차 강의를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10주차 강의에서는 6번째 주제인 1970년대 성장주도 전략과 관련해 남덕우, 김용환 두 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경제 안정화입니다.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를 거치면서 한국 경제가 성장과 수출 중심 기조에서 탈피해 안정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신현학, 김재익 두 분을 11주차와 12주차 강의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주제별로 인물을 선정하긴 했지만 각 인물에 대해 살펴볼 때에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내용만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김재익 선생에 대해 강의할 때 그가 경제 안정화와 관련해 펼친 활약상만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강의는 각각의 인물의 생애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즉, 인물들이 경제관료로서 활동한 시기 전반에 대해 소개하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이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해당 주제와 관련된 시기 이외의 기간 동안에도 경제관료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분들 중에서 경제관료로서의 활동을 마친 뒤 정치인으로서 또는 학자로서 활동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이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고 다루더라도 개략적으로만 소개하는 데에 그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좌는 경제관료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인물을 소개할 때 인물의 업적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에 그치기보다는 업적이 되는 정책이나 사건에 대해서도 소개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백두진 선생에 대한 강의를 예로 들어 이야기한다면 이는 백두진 선생 개인에 대한 강의이기도 하지만 백두진과 그의 시대 한국 경제에 대한 강의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이 강좌에서 소개할 14명의 경제관료 이외에도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러 경제관료들도 논의 과정에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간략하게라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강의는 경제관료 혹은 그들의 자녀들이 남긴 회고록이나 자서전, 그리고 전기, 평전 등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각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다 관련 연구들도 주로 이들이 남긴 회고록, 자서전 등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물들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되거나 경제적 사건과 관련해 이들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경제 관료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와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 강좌와 관련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강의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경험을 주제로 진행하려 합니다. 고도성장기를 이끈 한국의 경제관료에 대해 살펴보려면 우선 당시에 대한 역사적, 특히 경제사적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인물이 살았던 역사적 맥락을 알고 그에 대해 배우는 것과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배우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경험을 큰 흐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경제관료 강자에 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까지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